자,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밀폐된 실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켰어요. 그래서 실내의 산소 농도 최적률을 14%까지 저하시켰다고 할 때 그 속에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몇 % 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산소를 이제 희석시켜서 산소를 없애서 이제 질식소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이제 산소 농도가 이제 21%인데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 이제 퍼센트를 계산한 식은 뭐가 있습니까? 실 전체 이제 부피에 공기량이 있겠죠. 실내 부피 이제 공기량이 있습니다. 자, 공기량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CO2 가스 이제 방출량이 있겠죠. 방출량. 방사량이 있습니다. CO2 방사량에다가 이제 CO2 방사량으로 이렇게 CO2 방사량을 실내의 부피 공기량하고 이제 실내 방사량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게 풀이를 해보게 되면 쉽게 이제 계산식이 나오는데 21분에 자, 21 마이너스 O2 이게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21분의 21 마이너스 이제 O2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소 농도가 이제 14%나 있기 때문에 여기 O2에다가 이제 14%만 적용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답이 3번 33.3%가 나옵니다. 다음 12번. 자, 왕강기의 속도 조절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왕강기는 당연하겠죠. 견고하고 이제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제 열이 나서 그 강선이 녹아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열에 의해 기능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커버로 덮어줘야 한다. 자, 속도 조절기 같은 것은 이제 거기서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모래 같은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제대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피난 기구로서 이제 하는 역할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속도 조절기는 커버로서 이렇게 덮어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평상시에는 분해 청소 등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 있는데 자, 왕강기 같은 거 속도 조절기는 커버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리를 위해서 뭐 열어보거나 또 뭐 청소를 위해서 분해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죠. 4번. 예.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한 차고 주차장에 있어서 수원은 그 저수량이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몇 리터 퍼 민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그 앞쪽에 문제 4번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문제 4번에서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저수량이 있었죠. 수원의 저수량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이다. 차고 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 면적당 얼마? 네. 20리터 퍼 민을 이제 몇 분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수원의 저수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네. 그래서 이제 20이다. 20. 네. 그래서 여기 메다 제곱은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이제 바닥 면적이다.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 면적이 되겠고. 자, 규정이 있다 했지. 최소
50 스퀘어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다? 기본이 이제 최소한 50 스퀘어미터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0 스퀘어미터 이하. 예를 들면 36이다. 그럼 36이면 여기에다가 36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36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자, 50을 대입을 해야 된다. 50. 그래서 최소한 50 스퀘어미터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앞쪽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m per min. 20m per min이 되겠다. 다음 14번. 자, 수계 소화 설비 가압 송수 장치인 압력 수조의 설치 부속 물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계 소화 설비에 수계소화 설비의 이제 가압 송수 장치는 자,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첫 번째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펌프 방식, 세 번째 압력 수조 방식, 네 번째 가압 수조 방식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계소화 설비에 이제 가압 송수 장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 압력 수조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력 수조. 자, 압력 수조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제 그리게 되면 그림 솜씨가 워낙 없어가지고 자, 압력 수조를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옆에 있는 걸 경판이라 하죠. 가운데 있는 것을 동판. 양옆에 있는 것을 경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3분의 2 지점, 3분의 2까지는 물이 들어가 있고, 3분의 1은,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죠, 공기. 공기가 들어있다. 자, 압력 수조를 보게 되면, 3분의 2는 물이고, 3분의 1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관을 하나 따서, 자, 요렇게 이제 하나 따게 되면, 이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지시계를 하나 붙이게 되면 물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물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차 있겠지. 자, 이게 바로 뭐냐? 수위계지, 수위계. 자, 물이 얼마 정도 차 있느냐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위계가 되겠다, 수위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이쪽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급수관이 있겠지, 급수관. 자, 급수관이 있어야 된다. 자, 펌프에서 이쪽에 배관에다가 급수를 해주게 되면 이제 물이 항상 차 있겠지. 자, 이제 우리 압력 수조 방식에는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공기니까 또 배관에, 공기 배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자, 이 공기 배관은 위쪽이니까 공기를 여기다가 이제, 공기 배관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설치한다. 요거는 이제, 급기관이라 하겠지, 급기관. 네, 급기관이다. 자, 이 급기관은 여기에다가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하나 연결한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 자, 여기서 공기가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에어 컴프레셔가 돌아서 공기를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설비다. 그러면 배출관이 있겠지. 토출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배관을 따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토출관을 연결하면 되겠지. 토출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옥내소화전 연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유수검지 장치 연결하고 이제 헤드 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물이기 때문에 수리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배수 밸브를 하나 설치하지. 네, 배수관이지, 배수관. 자, 이렇게 이제 배수관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청소 또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맨홀을 설치한다, 맨홀. 맨홀. 자, 맨홀 같은 것은 뚜껑을 열어서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맨홀을 설치합니다, 맨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압력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 압력계를 설치해줘야 되고,
압력계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자, 압력이 이상 압력이 됐을 때 이제 파괴가 폭파돼서 이제 파편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상 압력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항상 이상 압력이 됐을 때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제 안전 밸브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안전 밸브가 들어간다. 안전장치. 예. 저런 안전 밸브가 없게 되면 갑자기 이상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압력 탱크가 파괴되죠. 파괴되게 되면 이제 파편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압력 용기에는 이제 안전 밸브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검지장치, 압력 스위치 같은 거 설치해서, 자, 압력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 공기압축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면 공기압축기가 자동적으로 접점을 붙일 수 있게끔 이러한 이제 경보장치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면계 또 하나 붙일 수 있어요. 물의 높이를 감지를 하는 이러한 수위 검지 장치.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설치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 수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압력 수조의 설치 부속물이 아닌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수위계. 자, 여기 수위계가 있죠. 수위계가 있고. 자, 2번은 물울림 장치. 자, 물울림 장치는 어디에 쓰입니까? 물울림 장치는 이제 수조가 가압송수 장치인 펌프보다 낮을 때 펌프 방식에서 쓰는 방식이지. 네. 물울림 장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펌프 방식의 이제 물올림 장치가 쓰이는 장치다. 자, 물올림 장치는 이제 여기 펌프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조가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지. 자, 밑에 있는 경우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이제 물올림 장치죠. 그래서 펌프 쪽에 항상 물을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물올림 장치, 프라이밍 장치 이런 것이라 하죠.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2번은 이제 펌프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은 자동식 에어 컴프레셔. 여기 있죠? 에어 컴프레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감지기 압력 스위치에 접점을 받아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공기 압축기가 돌아가서 압력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자동식 에어 컴프레셔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점검 등을 위해서 이제 매너를 설치한다. 자, 그 이후에 나머지는 이제 급수관이나 배수관이나 토출관이나 이런 급기관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제연설비 배출기의 흡입적 풍도 안에 풍속으로 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연설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할 때는 거실 제연 가지고 설명을 하지. 거실 제연 설명을 하는데 이제 거실과 이제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실이 있을 경우에, 자, 예를 들면 한쪽은 통로고 한쪽은 이제 거실이다. 자, 그럼 화재가 이제 여기서 났겠죠. 자,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제연 설비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연기를 이제 배출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배출기를 설치한다. 배출기. 자, 한쪽에서는 연기를 이제 배출시키는 배출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통로 측에는 이제 상호 제연이기 때문에 통로 쪽에는 이제 피난을 위해서 이제 어떻다? 공기를 이제 급기를 해야겠죠. 자, 급기기가 들어간다. 급기기. 자, 급기기. 자, 급기기가 들어가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자, 배출기의 배출축 풍도 안에 풍속이라 했죠. 자, 배출축 풍도 안에. 배출기의 이제 흡입축 풍도죠. 그럼 배출기를 기준으로 해서 흡입축은 위쪽이죠. 이쪽. 자, 이쪽의 흡입축은 배출 풍속이 얼마입니까? 배출 풍속이 15m/s 이하죠. 15m/s 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출축. 자, 배출축은 20m/s 이하가 되겠다.
자, 참고로 여기 흡입축은, 급기축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20m/s 이하로 합니다. 20m/s 이하. 자, 문제에서는 이제, 배출기 흡입축 풍도이기 때문에 요거 15m/s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선택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밸브는 이제 각 방호 구역마다 한 개씩 이상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방호 구역이 이제 한 개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2개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방호 구역 한 개마다 이제 선택 밸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선택 밸브는 반드시 수동으로 개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반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리죠. 반드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 설비는 어때요? 소방 설비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수동으로도 이제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선택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방을 시킬 때 선택 밸브를 우리가 수동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제 수동 개방 장치나 아니면 수동 조작 스위치를 눌러서 개방을 하지 선택 밸브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을 선택하기 위한 밸브. 자, 요게 이제 그 선택 밸브의 기본 용어가 되겠죠. 자, 3번.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해야 된다.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방호 구역 한 개마다 이제 반드시 선택 밸브를 설치를 해서 그 구역에 화재가 난 선택 밸브가 개방돼서 화재를 이제 진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다음 4번. 선택 밸브에는 담당 방호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선택 밸브 1번에다가 방호 구역 2번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호 구역 1번이면 반드시 선택 밸브도 1번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 17번. 자, 분말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분말 약제 탱크가 있지. 자, 약제 탱크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분말 쪽에 이제 분말을 보내주는 이제 가압용 용기가 있습니다. 자, 가압용 용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가스 도입 밸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 밸브가 있고, 다시 여기 주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방호 구역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배관이 되죠. 그래서 가압용기하고 이제 이 배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압용기에 있는 가압용기의 질소 가스를 이제 보내서 이제 분말을 같이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가압용기하고 여기 분말 약제 사이에는 뭐가 붙는다 했습니까? 압력 조정기가 붙는다 했죠. 압력 조정기. 네, 압력 조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가압용 용기 가스의 용기에는 15메가파스칼의 압력이 걸려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1.5에서 한 약 2메가파스칼로 범위를 조정해서 다운시켜서 이제 실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조정기가 들어가고, 자, 여기 있는 이 밸브는 이제 가스 도입 밸브죠. 가스 도입 밸브. 자, 요게 이제 그 개방이 되게 되면 요 밸브가 가장 먼저 열려서 이쪽으로 이제, 자,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분말 약제가 있죠. 분말 약제가. 분말 약제. 자, 이쪽으로 가스를 도입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분말을 요 밸브. 자, 요 밸브가 이제 주 밸브예요. 주 밸브. 요 밸브가 이제 주 밸브가 열려서 분말하고 질소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간 후에 이제, 자, 1번 방호구역, 예를 들면 1번 방호구역에 화재가 났다면 1번이 열려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말을 방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것은
여기에 고체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고체 분말이. 그럼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지.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밸브 열리자마자, 여기 가스 도입 밸브가 열리자마자 주 밸브가 열리게 되면 분말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그냥 질소만 이렇게 먼저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일정한 시간 후에 이 주 밸브가 열리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여기 압력에 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말이 일정 동안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타이머에 의한 방법이 있고, 우리 여기 문제처럼 이제 압력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압 작동장치죠. 정압 작동장치. 여기에 이제 정압 작동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정압 작동장치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온 가스 배관 하나 여기다 연결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피스톤에 의해서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쪽에 있는 압력을 같이 제어를 해서 일정 압력이 되게 되면 요쪽으로 요 주밸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열려도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요쪽에 이제 압력으로 이제 주겠죠. 그럼 그때서야 이 밸브를 정상적으로 열어주는 장치가 바로 정압 작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압 작동 장치는 뭐냐? 분말 소화제 고체 분말이기 때문에 바로 가스 도입 밸브 열리자마자 주 밸브가 열리게 되면 분말은 빠져나가지 않고 질소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줘서 분말이 섞이는 시간을 줘서 분말과 함께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바로 정압 작동 장치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요 밸브가 하나 있는데, 자, 요 밸브는 이제 클리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클리닝 밸브. 자, 일정하게 한번 이제 도출한 다음에 클리닝 밸브를 열어서 질소를 다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배관 도중에 이제 분말가루들이 고이겠죠. 분말가루들이 이제 고이게 되는데, 그 분말가루를 그대로 두게 되면 분말이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고체 상태로 되죠. 고체 상태로 되는데, 이거를 다시 분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고체 상태가 있는 것들이 이제 배관을 폐쇄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뿌린 후에는, 한번 분말을 작동을 시킨 후에는 반드시 여기 이제 클리닝 밸브를 이제 열어서 배관을 이제 청소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클리닝 장치죠. 일종의 클리닝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하나 있느냐. 여기도 또 밸브 하나 있습니다. 자, 밸브가 하나 있는데, 요 밸브는 이제 우리는 배기 밸브라 합니다. 배기 밸브. 자, 배기 밸브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자, 일종의 이제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압력을 집어넣은 후에 다 작동하게 되면 여기에 잔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잔존 압력을 이제 요 밸브를 열어서 약재 탱크의 압력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대기압 일정한 압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배기 밸브가 되겠다. 자, 여기에서는 1번이 자동 폐쇄 장치는 뭡니까? 자동 폐쇄 장치는 이제 전력 방출 방식에서 이제 이러한 그 개구부나 통기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기구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말 같은 경우는 고체이기 때문에 일정 높이 밑에 개구부가 있게 되면 분말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이제 폐쇄시키는 장치가 바로 자동 폐쇄 장치고, 자, 2번은 이제 전자개방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방 장치는 이제 전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 쪽에서 쓰는 것은 이제 전기식하고 기계식하고 이제 압력식이죠. 이 세 개가 쓰는데, 전자개방 장치는 우리 소방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 자동 청소 밸브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되겠고, 자, 여기서 문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지. 정압 작동 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의 소화기 압력원 및 방사 방식을 설명한 내용 중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장압식이다.
자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지가 이제 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이제 저장을 할 때 가스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을 이렇게 줘서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줘서 액화시킨 상태, 액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저장을 하죠. 그럼 저장을 하게 되면 압축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압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별도로 가압을 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자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내에서 쓰는 것은 이제 실내 소화기 있죠. 소화기.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일반 그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추가압식 소화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가압식도 있습니다. 자, 3번. 산알칼리 소화기는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다. 예. 산알칼리 소화기는 이제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습니다. 자, 전도식은 뭡니까? 그 안에, 소화기 안에 그 내통이 하나 더 있어요. 내통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그냥 넘어뜨리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파기가 돼서, 약재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뭡니까? 그 방사 가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생겨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전도식이고, 파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병을 깨뜨리는 방식이 파병식이죠. 자, 그래서 산알칼리 소화기는 이제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다. 다음 4번. 할로겐 화물 소화기는 모두 자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할로겐 화물. 자, 할론 1211이 있고, 자, 2402, 그 다음에 130 하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12하고 2402 같은 것은, 뭡니까? 별도의 질소압을 충압을 시켜야 되죠. 질소압을 이제 추압을 시킨 추압식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론 1302 같은 것은 이제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가스를, 별도의 질소가스를 이제 추압시키지 않는, 뭡니까? 자압식이죠, 자압식. 예. 1301 같은 것은 이제, 자압식으로 이렇게, 가스가 이제, 할로겐 가스가 방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겐 1211하고 2402는 그 안에 질소를 이제 충전해서 추압식으로 사용되고, 할론 1301 같은 것은 이제 별도의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자압식이다. 자, 그래서 18번에 4번은 이제 모두 자압식이기 때문에 틀렸죠. 다음 19번. 자, 소화기 설치 장소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싫음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둔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자, 1번이 틀렸네, 바로. 예.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놔야 되겠죠. 눈에 잘 띄는 곳에 놔야 되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둬야 되겠고, 자, 3번. 통행 및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두고, 자, 4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이제 비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답은 1번이죠. 자, 20번. 자, 고정식 분말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하는 방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뭐 분말 소화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선택 밸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을 하나 줘서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렇게 이제 밀폐된 실에다가 이렇게 고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비를 한 것이 이제 무슨 방식입니까? 이거는 전역 방출 방식이죠. 전역 방출 방식. 네. 전역 방출 방식이 되겠고. 자, 하나는 일부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제 별도의 이제 이렇게 시설만 한 것을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 이제 고정식으로 하는데,
전력 방출 방식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자, 이것도 고정식이고, 자, 이것도 고정식인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소화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이지. 국소 방출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설치한 다음에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릴 방식도 있는데, 호스를 이해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호스릴 방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2번 국소 방출 방식이 되겠습니다.